과거의 아날로그 시대에는 세계 G2, G3가 미국, 일본 또는 독일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로 와서 2021세기에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현재 지금 2024년 상태로 보면 G3가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변화죠. 아날로그 시대의 한국은 뭐 순위에 들지도 않았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시대에 와서 G3를 잡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겁니다. 일본의 디지털이 워낙 낙후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유럽이라든가 다른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나라들에서 뭐 미국이나 일본은 워낙 덩치가 크고, 그리고 그들의 말하자면은 이 패권 국가로서의 그런 고자세가 있는데, 그들이 볼 때는 한국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말하면 만만하다 할까요? 좋게 말하면 이제 제일 사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지금 유럽이라든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각 나라마다 세종학당이라 해가지고 한글을 배우지 않는 나라가 없고, 세계적으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그 다음에 뭐 K-팝이니 뭐 K-컬처니 무슨 K-푸드니 이런 말 너무나 잘 들어서 알 거예요. 그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게 디지털 이후에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날로그 시대 때는 뭐 일본의 만화가 당연히 세계 탑이었죠. 근데 지금 한국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디지털 이후의 일이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배운 그런 아날로그 때 만화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디지털 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되겠고, 바로 몇 년 전에 아베가 수출 규제할 때 뭐 있잖아, 소부장, 소재, 부품, 장치, 소부장 장비 같은 거를 우리에게 수출하지 않아서 무역 보복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업어치기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걔네들의 소부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안 쓸 수가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일본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것만 잡으면 한국은 완전히 맥을 못 줄 거다. 우리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죠. 그러나 이내 이제 다른 활로를 우회적으로 타서 맥을 못 준 게 아니라,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이때 이제 일본이 알게 된 거예요. 소부장을 자기들이 굉장히 비싸게 팔았고, 또 가격도 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일본 소부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값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 제값을 주고 비록 샀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부가가치를 올려가지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일본 물감이 최고로 좋아서, 세계적으로 좋아서 일본 물감을 사다가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면은, 일본이 아무리 물감을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은 돈은 피카소 그림이 팔리는 거에 그 그림값에 비하면은 껌값이죠. 바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말하자면 디지털 세계가 완전히 일본의 소부장도 다 집어삼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있고, 요즘 또 보면은 이 이유를 학자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일본 요인, 미국 요인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가 실업, 근데 그것은 억지로 이제 이유를 찾는 거고요. 일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엔저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 제로 금리 때문에 일본 엔화를 빌려가지고 제로 금리니까 미국의 주식을 많이 샀던 이제 그런 큰 손들이 일제히 투매에 나섬으로써,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이번에 제로 금리를 올렸거든요. 이제 금리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엔고를 빨아들이려고 하니까, 엔저를 빨아들이려니까 엔고가 되는 거죠. 이제 되는데, 그렇게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엔저를 빨아서 엔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엔화를 빌린 것은 뭐냐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저는 저런 이자를 안 내도 했었는데,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제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거 이번에 때렸지. 일본이 지금 이 전문가들이 그런 말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고 또 어디까지나 이건 추측이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해서 뭐 남의 국익에 소원을 줄 수 없어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런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편하게 말한다면 일본이 그 일본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은행 총재를 지난번에 임명했는데 서로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교수 출신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교수는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안 맡는다는 게 뭔가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똥물을 뒤집었을 거다. 그래가지고 슬그머니 국제적으로 그 찌라시 도는 거 보면은 엔화가 그 거의 뭡니까 이 제3세계 이 뭐랄까 아주 그 좀 쉽게 말하면 편하게 심하게 말하면 휴지 같은 그런 후보로 이렇게 찍혀 있는데 한미일 그 주식이 대폭락한 저기거든 이거 큰 선들이 장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요인은 다 그 핑계는 언제나 있어 왔어요.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이틀 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이틀 만에 그것도 그냥 찌끔찌끔해라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메모드급수로 날려버린 것은 이건 이제 장난 아니고는 말이 아니죠. 그네들의 머릿속에서 뭔가 지우르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말을 안 하죠. 전문가들. 왜 말 안 하냐면 그 자체가 추측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데 나는 말하죠. 편하게. 엔화에 뭔가 일본에다가 그 타격을 가하는. 지금 보니 그애들은 알죠. 대개 주식을 갖고 있는 엔케이드라고 해가지고 엔케이드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엔화를 빌려다가 주식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본이 지금 이번에 그 금리를 올리니까 이거에다 팔아서 때려 치워버리고 엔화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해서 너무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 안 해요. 지금 부탄 행복지수는 그 당시 1위였는데 지금은 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부탄 사람들에게 묻기를 그러면 당신들이 보기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할 것 같으냐. 그래서 부탄 사람들이 꼽은 나라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제일 행복한 세계 100, 200개 되는 그 국가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는 한국이라고 본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다 몰랐어요. 사람들 몰랐는데 우리도 몰랐죠. 우리나라임에도 몰랐는데 이 스마트폰이 전부 보급이 되면서 그때 보니까 이렇게 전부 보면은 이제 우리니까 우리를 보지만 외국에서도 그런데요. 보면 전부 다 이게 뭐 한국 이야기만 맨날 나오고 하니까 보니까 한국의 패션 무슨 푸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잘 살고 그 모습이 부러운 거예요. 뭐 이렇게 이 급여를 적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차등 급여를 주지 않고 우리는 똑같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그 선망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필리핀으로 온 사람들이 자기들 자국 내에서는 대부분 뭐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 우리나라 연수생 온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고학력생들이에요. 그 나라에서 고학력자들이에요. 엘리트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뭐 심지어는 필리핀에 이번 온 가사도우미는 한국어 그 자격 시험에도 합격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금리가 200만 원이라면 그 나라에서는 그것이 무슨 이제 이만저만 고액급의 고연봉이 아니고 뭐 고액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아주 그 인기 있는 해외 취업이 되는 것이고요.